네, 그럼 이번에는요, 2020년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타종 행사부터 달라진 연말 풍경까지 2020년 연휴까지 이렇게 말랑한 뉴스들 좀 간추려 보겠습니다. 사실 새해가 오는구나 정말 실감나게 하는 게 있는데 타종 행사죠. 올해도 진행이 되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한 8만 명 정도 시민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보신가 여기 회사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도 오늘 끝나고 갈까 말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올해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그 근처에 가서 이 새해를 알리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도 좋지만 이 종을 과연 누가 칠지 올해 시민 대표는 누구일지도 매년 관심사였습니다. 2018년에는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와 그리고 모델 한영빈 씨 그리고 강영욱 반려견 전문가가 종을 쳤고 2019년 올해를 알렸던 종을 이국종 교수 그리고 이성화 선수 그리고 신혜연 선수가 이렇게 종을 쳤는데요. 매년 서울시는 이 시민들이 각계 인사들 시민 대표로 이런 그 서울시에서 종을 칠 사람들을 위해 매년 투표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투표로 선정된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은 올해 어떻게 보내시고 내년 새해는 어디 뭐 좋은 데 가시나요? 아니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금년 새해에도 뭐 저는 방송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아무래도 방송하면서 또 강의도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 팀장님 오늘 강화도 정말 가실 거예요?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5시 한 반쯤이면 해가 이제 이언 몰이죠. 되는데 그렇죠. 강화도 해안 가가지고 해가 떨어지는 걸 다 본 다음에 네. 커피 좋은 데 가서 커피 한잔 쫙 마시고. 역시 분위기 있게 보내시는 혼자요? 네. 갈 사람이 지금 뭐 집사람이 바쁘니까 갈 사람이 없네요. 혼자 나홀로. 정말요? 혼커피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멋진 헌해 보내기 이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역대 지금 시민 대표들 봤잖아요. 타종 행사. 2020년 새해맞이 타종 행사에는 누가 참여하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작년 네. 이국종 교수, 이상화 선수 막 여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요번에는 금년엔 누가 할까? 이제 그래서 시민 대표들이라고 그러죠. 네. 평화, 복지, 사회 문화, 안전, 다문화, 국제 교류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올 한 해를 나름대로 빛낸다고 인정되는 인물 등을 이제 초빙해서 아마 타종 행사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의외의 인물이 있어요. EBS 자이언트 팽TV의 캐릭터 팽수. 팽수가 아마 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참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 강력 사건이 발생한 것 관련해서 각종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범죄 분석으로 활약했던 이수정 교수. 네. 그 다음에 100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볼링 종목 다관왕 차지한 신다은 선수. 예,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몬스터 류현진 선수 등등 한 12명 정도가 타종 행사에 참여해서 33번의 종을 울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참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팽수인데 사실 어르신들은 저게 도대체 뭐길래 저기까지 가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팽수가 자이언트 팽TV에 처음 등장을 해서 지금 굉장한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만도 150만 명이 넘는 슈퍼스타입니다. 지금 사실 이 팽수 때문에 EBS의 위상이 달라졌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팽수는 인형이 아니고 남극에서 온 펭귄이기 때문에 인형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인형의 탈을 쓴 저 캐릭터가 사실은 제야의 종을 치는 건 처음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는 좀 기대가 되는 제야의 종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 시민 투표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지자체도 그렇고요. 다른 정부 기관도 그렇고 팽수 모시기 혈안이 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제가 특별히 제가 누구를 또 다음에 초청하는 제가 인사말을 하나 하고 싶는데요. 팽하! 네, 제가 우리 팽수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 보내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팽수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온 국민들이 지금 사랑하는 맞습니다. 그런 팽수가 됐는데요. 우리 서울시에 한번 좀 나와달라는 겁니다. 네.
저렇게 러브콜을 보냈고 오늘 저녁에 만남이 성사된다고 합니다. 사실 펭수보다 더 모시기 힘들었던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일정 맞추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팀장님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메이저리그의 류현진 선수인데요. 사실은 26일 날 명단에 빠졌었대요. 왜냐하면 지금도 자유계약 선수가 돼가지고 이제 그 계약 때문에 그랬었는데 네. 계약이 마무리됐답니다. 그 토론토에 있는 블루제이스와 4년간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28억, 엄청 가깝네요. 네. 계약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전날 한국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붙으면겠지만은 계약이 마무리됐으니까 마음이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요청 응해가지고 그 제 종을 같이 네. 33번을 타종할 것 같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의 모습도 오늘 밤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볼거리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종을 함께 타종하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지만 이러한 타종 행사뿐만이 아니라 타종 전후에서 축하 공연, 그리고 시장의 신년 인사 등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요. 또 타종을 하시는 분들 말고도 예를 들면 미스트롯 출신의 뭐 조정민 씨, 걸그룹, 뭐 록그룹, 파페라 등 여러 무대들이 꾸며진다고 합니다. 네, 8만 명이 모인다고 하니까요. 아마 사람들이 정말 북적북적할 겁니다. 혹시 가시는 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 팀장, 근데 이렇게 직접 현장에 가서 뭐 팀장님처럼 강화도도 가고 누구처럼 중각도 가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집에서 보낸다고 하죠. 이렇게 추운 날엔 아무래도 집에서 TV를 보는 게 설문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트렌드로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모족이라는 족들이 뜨는데 조모족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이 JOMO, 조이 오브 미싱아웃이라고 해서 잊히는 즐거움. 그러니까 SNS에서 내 일상을 좀 표출하는 것보다 남에게 의식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을 조모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연말에도 집에서 홀로 TV를 보고 또 영화를 틀어놓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위원님 혹시 혼술, 이른바 예. 홈술 해보신 적 있어요? 홈술.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혼술 하면은 네. 혼자서 이제 술 마시는 거였잖아요. 뭐 개념은 같은 것 같은데 홈술이라고 그래요. 홈술. 네. 집에서 술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는 아마 이제 홈술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좀 좋지 않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의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본인이 먹고 싶은 그 술과 안주 뭐 이런 거 음식 준비해가지고 실속 있게 그 소비하는 그렇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여럿이 밖에 나가서 어울리는 것보다요 가족들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이런 그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혼자 술 마신다고 하면 왜 이렇게 청승터냐. 청승 같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예. 처량하다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실속 있다 이렇게 시선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홈술을 즐기는지 저희가 취재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저기 막 신경 쓰고 주위 사람도 신경 쓰고 더 즐겁기도 하고 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시켜 먹는 음식들은 양이 좀 많이 시켜야 되는데 아기들 있는 집에서는 사실 그걸 남기고 버릴 경우가 좀 흔하거든요. 근데 네. 팀장님, 그래서 편의점들도 아예 요즘에 메뉴를 많이 홈술족을 위해서 바꾸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네. 이제 마른 안주 주로 보다 보면 이제 오징어라든지 육포, 견과류, 과자 같은 걸 주로 시켰는데 지금 요리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니 족발 아시잖아요. 조그맣게 네. 족발. 그 다음에 뭐 막창이라든지 닭발 등 이런 걸로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배달을 시키면 1인용이 적기 때문에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달비도 비싸고 또 크기 때문에 아마 홈술이라고 하지만 혼술이겠죠. 네. 혼자 먹기엔 너무 크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편의점 가가지고 간단한 요리들, 요리용을 사다가 가볍게 먹는 건데 요 클브럭 식당을 안 가가도 집에서 가볍게 해먹을 수 있는 거. 요게 아마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앵커분이나 우리 기자분들도 뭐 그런 거를 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가요? 네, 요리를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편의점만 가도 거의 식당 못지않게 뭐 족발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많더라고요. 네, 정말 해먹기가 굉장히 쉬운데 사람들의 인식도 혼자 먹는다고 간단하게 먹을 게 아니라 잘 차려 먹어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는 네. 나 친구 많아, 나 아는 사람 많아, 나 연말에 모임 많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의 척도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바뀌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모족.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는 걸 즐기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을 완전히 즐긴다. 그리고 혼자 먹을 때도 다 차려놓고 예쁘게 차려놓고 먹는다. 이렇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이제는 약간 가족들과의 시간에 좀 더 집중하는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변화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을 좀 짚어드릴까 하는데요. 2020년 새해 인사말과 함께 현재 상위 검색어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2020년 공휴일인데요. 서 팀장, 달력 쫙 한번 살펴보니까 약간 한숨이 나온다고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제 이맘쯤 되면은 내년 달력을 보면서 내년에는 과연 며칠을 쉬지 이렇게 세워보는 게 습관처럼 됐는데 내년은 물론 윤년이라서 올해보다 하루가 더 많습니다. 366일인데요. 그래서 법정 휴일도 67일로 올해보다는 하루 늘었지만 문제는 이 휴일에 주말이 많다는 겁니다.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올해보다 2일 감소해서 쉴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특히 가장 관심사, 올해 설 연휴는 며칠일까, 며칠 쉴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달력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면은요, 금, 토, 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월 4일에 그쳐서 이 대체 휴일을 껴도 4일. 사실 고향에 다녀오기는 좀 쉽지 않은 짧은 휴일이네요. 네. 실제로 설과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 휴일이어서 그 연휴가 아예 없는 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요, 2월도 그렇고요, 3월도 그렇고요, 6월도 그렇고요, 7월도 그렇고, 8월도 그렇고, 그러네. 11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6달은 공휴일이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몽땅 일하시는 겁니다. 다들 방송 보시면서 막 한숨 푹푹 쉬실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길게 쉴 수 있는 조금 황금 연휴는 조금 숨어 있다고 하죠, 변호사님. 네,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나마의 소식이 있습니다. 길게 쉴 수 있는 조금만 휴가를 내면 길게 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황금 연휴라고 하죠. 먼저 첫 번째에는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끼어 있는 그 기간입니다.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에 이 5월 1일과 5월 4일 이틀만 연차를 내면은요, 무려 6일을 쉴 수 있고요. 또 이 추석 연휴 5일과 한글날을 잘 활용하면 최장 12일을 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연차를 5, 6, 7, 8 나흘을 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제 낸다면 얘기는 아니네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꿈 같은 얘기네. 사실 지난해만 해도 설 연휴가 이제 최장 9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만큼 행복했던 때가 없을 것 같은데 무려 5년을 기다려야 그런 연휴를 다시 맞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2025년에는 2025년 5년 뒤죠. 2025년에는 올해처럼은 아니겠지만 더 많이 쉴 수 있는데, 보니까 2025년 그 추석 때를 보니까 그 추석이 지금 그 10월 6일 날로 돼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안에 3일 날이 개천절,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있고, 그다음 추석이 이제 월요일이고, 다음 날 대체조고, 9일 날 또 한글날이니까 쭉 쉬는데, 10일 날 만약에 연차를 내게 되면은, 금요일 날, 11일, 10일까지 10일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연차를 안 내시면은 7일이지만, 연차를 내신 분은 약 열흘 동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2044년 기다릴 것 없이, 2025년 몇 년 남았나요? 5년 남았죠. 5년 남았어요. 5년 남았죠? 네. 5년을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많이 쉴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아닙니다. 평일에 차라리 연휴같이 아, 그래요? 그런 같은 마음 가지고 보내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